이번 영상은 사용자 교육 3편 영업입니다. 영업 업무에는 견적의 인콰이어리, 견적 의뢰, 견적, 판매 계약, 수주, 출고 지시, 매출, 매출 채권, 영업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 인콰이어리를 접수하고 매입처의 가격 및 조건을 제안받는 견적 의뢰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출하고 수주가 확정되면 수주 등록, 공급 방법에 따라 재고 예약, 생산 지시, 발주의 과정을 거쳐 상품이 준비되면 출고 지시를 하고 현장에서 출고, 매출 거래명세서 발행, 세금 계산서 처리를 진행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인콰이어리, 견적, 수주 등록에서 최초 발생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므로 한 번 이상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견적 화면을 이용하여 화면의 구성, 입력 방법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나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견적서 화면이 다소 길겠지만 이 설명이 끝나면 다음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견적 등록 화면을 보면 맨 위에 검색 조건이 있는데 아래에 보이는 데이터의 검색 조건과 순서를 표시합니다. 옆에 있는 검색 F5 버튼이나 키보드의 펑션 키 F5를 누르면 숨겨져 있던 검색 화면이 나오고 조건을 변경한 뒤 다시 검색 F5 버튼 또는 펑션 키 F5를 누르면 검색 화면이 사라지고 변경된 조건과 검색 조건에 맞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핫키가 표시된 버튼은 마우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키보드의 펑션 키를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조건 중 견적 1처럼 콤보 박스 형태일 경우 견적 1 뒤에 펼치기 표시를 누르면 견적 1, 작성 1, 수정 1로 선택할 수 있고 견적 1인 경우 견적서에 인쇄되는 견적 1, 작성 1인 경우 자료의 최초 등록, 수정일인 경우 자료의 최종 수정일 날짜로 검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날짜의 범위는 초기값이 오늘을 기준으로 2개월 전 월의 1일부터 올해의 12월 31일까지를 사용하는데 자료의 표시 부분이 너무 많은 자료를 표시하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을 일부 제한하여 보여주고 있고 검색 조건에서 날짜를 보고 이전 기간의 자료를 보시려면 검색 화면에서 기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시 검색 화면에서 표시 순서는 자료가 견적일 거래처명 가나다 순으로 표시하는데 입력일 순서대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보면 히스토리는
커서가 위치한 견적서의 수정 삭제 내역을 보여줍니다. 수정된 내용이 사이즈와 단가 금액이 수정되었습니다. 신규 F2는 위치한 탭이 마스터일 경우 또는 디테일일 경우 자리에 따라서 신규 자료를 입력합니다. 수정 F3는 위치한 탭이 마스터 또는 디테일에 따라 기존 자료를 수정합니다. 삭제는 위치한 탭이 마스터 또는 디테일에 따라 기존 자료를 삭제합니다. 검색 조건 F5는 앞에 설명대로 자료의 검색 조건을 변경하고 자료를 표시합니다. 조건 초기화는 검색 화면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전에 변경한 조건을 초기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새로 고침은 화면을 열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화면을 갱신하는 기능입니다. 견적서 F9는 견적서를 인쇄하거나 미리 보기를 합니다. 저장 F12는 신규 수정 시에만 활성화되는데 수정 시 필요한 부분만 입력하고 바로 저장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종료는 자료의 입력 수정 중일 때는 대기 상태로 만들고 세부 내용 탭에서 대기 중일 때는 견적서 탭으로 바뀌고 견적서 탭에서 ESC는 화면을 닫습니다. 맨 끝에 있는 상표 부분을 클릭하면 네이버의 전용 카페가 열립니다. 견적 자료는 표지 부분과 세부 내용으로 자료 화면이 두 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단순 리스트의 형태가 아니라면 입력 화면의 대부분은 마스터 디테일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에리어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에리어는 데이터를 이 자료의 수정할 필요 없는 데이터와 업무 진행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그리드는 검색 조건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게 거래처의 리스트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의 버튼 모음은 위에 있는 공통 버튼으로 할 수 없는 추가 기능을 표시합니다. 맨 아래쪽의 데이터 그리드는 일일이 탭을 변경하여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3개의 세부 자료를 표시합니다. 맨 아래쪽에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 상태, 거래처의 전화번호, 회사명, 사용자명, 이 메뉴의 권한, 이 화면이 최종 수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견적서 탭의 아래쪽 버튼을 살펴보면 견적 복사는 기존 입력되어 있는 견적서를 지정한 날짜로 같은 내용의 견적서로 복사합니다. 첨부 파일은 상대에게서 받았던 도면이나
견적 산출 시에 사용했던 계산 시트 등이 있다면 문서에 첨부할 수 있고 모두가 공유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승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견적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견적 종결은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출했으나 수주에 실패한 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리스트 합계는 표시된 데이터의 수량, 중량, 금액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거래처 잔액은 거래처의 계정별 잔액과 월별 거래 현황을 표시하고 이 내용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여신조회는 거래처의 여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조회 기능과 관계없이 거래처가 여신관리 대상이라면 수주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입력은 제한됩니다. 전부 판매 계약 등록, 전부 수주 등록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 중에 진행된 내용이 없을 때 사용하며 새로운 건으로 신규 수주 건으로 등록할지 기존 수주에 추가할지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부 내용 탭을 보면 행 복사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 중 한 개의 행을 복사하여 다음 줄에 추가합니다. 전부 삭제는 세부 내용 전부를 삭제하는 기능으로 내용 중 다음 단계로의 진행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위아래 행번 정렬 버튼은 세부 자료의 내용을 입력한 후 순서를 바꾸고 난 후에 행번을 정렬합니다. 품목 정렬은 품명, 재질, 사이즈 순으로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다량의 리스트를 입력해야 할 때 엑셀을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 저장,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1행의 자료를 입력한 후에 다운로드를 하여 칼럼을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편집, 저장한 후에 업로드합니다. 단가 비율 조정은 전체 또는 행번에 따라서 정액을 더하거나 비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합계는 표시된 데이터의 수량과 중량, 금액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진행 내역은 자료 입력 후에 진행 리스트를 보여주며 문서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재고 리스트는 표시된 품목의 재고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선택 판매 계약 등록, 선택 수주 등록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행번 앞에 선택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할 때는 그리드 타이틀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부분적으로 선택할 때는 하나씩 체크하면 됩니다. 선택 수주를 누르면 앞에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건으로 등록할지 기존의 문서에 추가할지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견적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견적서 탭에서 신규를 누르고 견적일자에서 엔터, 상호에서 거래처명에서 상호 두 글자를 입력한 후 엔터 하면 거래처가 나타납니다. 엔터로 선택을 하고, 이때 기준정보 거래처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를 사용할 경우는 등록 거래처 체크를 빼고 상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자에서 엔터, 판매 유형은 내수, 로컬 LC, 수출, 구매 승인서로 되어 있는데 내수를 선택합니다. 가격 조건은 내수의 경우 상차 조건 또는 도착 조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해당 조건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상차 조건을 선택하겠습니다. 운송 방법은 고객 차량, 당사 차량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객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결제 조건은 현금 정기 결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VAT 구분은 별도를 선택합니다. 화폐 단위는 내수가 아니라면 원화일 경우에 빈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되고, 외화 단위를 사용하려면 기호를 입력하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도착지, 프로젝트 POR 넘버, PO 넘버, 납기 조건, 유효기간, 리마크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료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세부 내용이 없는 새로운 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내용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거나 세부 내용 탭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신규 F2를 클릭하거나 펑션키 F2번을 누릅니다. 처음 커서 위치는 분명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공급 방법, 자산 계정을 변경하려면 마우스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급 방법은 재고, 구매, 생산이 있고, 자산 계정은 상품, 가공비, 포장비, 운반비, 검사비, 보관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 여기서 분명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가지 품목의 입력 과정을 보여주려 합니다.
플레이트, SS400 플레이트, 투비 시트, 웰디드 파이프, 라운드 바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분명의 PL로 플레이트는 PL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플레이트가 뜹니다. 보시면 탄소광 플레이트가 있고 스테인리스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SS400이니까 탄소광 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재질에는 SS400을 입력하고 엔터 SS400을 선택합니다. 표면은 빈 상태로 엔터를 하겠습니다. 사이즈 첫 번째 칸에서 10 엔터, 두 번째 칸에서 8 엔터, 세 번째 칸에서 20 엔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한 사이즈는 8피트와 20피트인데 밀리미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정규 사이즈가 아니라면 치수를 3000 또는 35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절단 여부는 그냥 엔터를 하고 중량 계산식에서 엔터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이 표시되고 그대로 엔터 하겠습니다. 수량에서 1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고 단위에서 엔터, 선택, 엔터. 최종 단가 창에서 그냥 엔터를 치거나 ESC를 치겠습니다. 이때 중량을 자동 계산 값을 쓰지 않고 특정 값을 입력하려면 중량 옆에 강제 입력을 체크하고 그 해당 값을 강제 입력을 클릭하면 중량 칸이 살아나는데 해당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단가에 950을 입력하고 엔터, 단위에 킬로그램에서 엔터, 금액 확인 후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넘버는 고객이 그 표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품번이 있다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를 선택을 하고 포장 방법은 없으면 공백으로 넘어갈 수 있고 있으면 포장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공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킹은 고객이 제품에 마킹을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검사는 고객이 선급 검사나 재료 시험 등을 요구할 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진은 내부용 리마크 용도로 예를 들어 포스코 단가 곱하기 1.05% 등으로 표시합니다. 산출 근거도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리마크입니다. 비고 출력은 견적서 인쇄 시 매 행마다 있는 비고에 인쇄되는 내용입니다. 비고 내부는 내부용 리마크로 인쇄되지 않고 엔터 하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스를 하면 자료가 저장이 되고 밑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품명으로 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은 분명히 to be
하고 엔터를 치면 투비시트를 선택합니다. 재질을 STS304로 하고 엔터를 하면 나옵니다. 표면에서 한글로 청 하고 엔터를 치면 청 PVC가 나옵니다. 사이즈에 3 곱하기 1 곱하기 2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판재에는 1m, 2m 아니면 1m, 3m 뭐 이렇게 정규판에서는 미트릭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단 여부는 노로 하고 중량 계산식도 넘어가겠습니다. 수량을 2개로 하고 이건 이제 이전에 입력했던 최종값이 보입니다. 최종값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뒷부분에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저장 F12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료가 저장이 되고 다시 새로운 행을 입력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3행은 웰디드 파이프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WE를 치고 엔터를 치면 웰디드 파이프 스테인레스를 할 거니까 밑에 거 스테인레스 압력 배관용을 선택합니다. 재질에 A312 TP304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듀얼을 선택하겠습니다. 표면은 공백으로 하고 첫 칸에는 2인치라고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칸은 비우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파이프 사이즈 선택 화면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케줄 10S를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프는 길이가 6m로 나오는데 그냥 엔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하고 중량계산식 그대로 수량을 2핏으로 하고 최종 단가에서 일단 종료를 하고 여기서 단가 앞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전에 예제에서 3행의 파이프는 베이스 단가를 2,500원으로 하고 7% 마진으로 피스 단가를 산출하는 걸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누르면 단가 계산기가 나옵니다. 베이스 단가를 2,500원으로 입력을 하고 구조율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율은 파이프 테이블에서 등록되어 있는 구조율입니다. 그리고 마진에서 1.07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밑에 선택할 수 있는 피스당 가격, 키로당 가격, 매더당 가격이 나옵니다. 저는 피스당 가격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 이때 산출 근거에는 아까 계산기에서 입력했던 순서대로 계산 방법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 뒷부분에 수정할 일이 없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자료가 3행이 입력되었고 다시 네 번째 행을 입력할 수 있도록 분명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R 슬러시를 입력하고 라운드바를 선택하고 재질은 A276 DP304로 하고 듀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표면은 ST로 입력하면 STSL이 나옵니다. 60파이의 길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길이 100L로 10개를 하는 겁니다. 별개로 이건 절단을 yes를 하기 전에 단중을 보시면 2.242가 나오는데 yes를 하면 2.354로 바뀝니다. 수량을 10개로 하고 최종 단가에서 창을 닫고 단가에서 앞에 있는 계산기를 누릅니다. 킬로그램 단가를 2,500원으로 입력하고 절단 단가가 밴드쇼의 경우 5원이라고 보고 입력키를 누르면 2,300원으로 나옵니다. 뒤에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이 되고 데이터가 표시되고 신규 모드로 다시 분명에 위치합니다. 우리 회사가 입력과 관련하여 보여주고 싶은 기능을 몇 가지 봤습니다. 입력을 그만할 거니까 ESC를 치게 되면 대기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견적서 탭으로 돌아가기 위해 ESC를 한 번 더 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어있는 상태로 보이던 그 내용이 자료가 표시가 됐습니다. 이제 견적서 F9를 눌러 견적서 미리 보기 또는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나온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견적서인데 여신을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여신 상태를 뽑기 전에 여신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신 한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만큼이 등록이 됐으니까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시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견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는 고객사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뜨는데 지금 이 거래처에는 입력을 하지 않아서 뜨지 않는 겁니다. 긴 시간에 걸쳐 입력 화면 구성, 입력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어 진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견적 이전의 인콰이어리는 입력 및 진행 방법이 비슷하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견적 의뢰는 영업 영상이 너무 길어서 구매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주 단계입니다. 앞에 견적 단계가 없이 바로 고객이 발주서를 보내왔다면 수주 화면에서 신규를 누르고
입력 부분에서 입력을 선택하고 앞에 견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견적에서 수주로의 진행은 견적서 내용이 수주로 넘어간 게 없을 때, 이때는 전부 수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 수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탭에서 전부 수주 등록을 누르면 신규 수주 등록 탭과 기존 수주의 추가 탭이 보입니다. 신규 수주 등록 탭에서는 견적에서 제시했던 여러가지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왔고 납기일자, 납품 서류 정도만 보완해서 입력한 후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수주의 추가 탭에서는 이 거래처의 기존 수주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수주로 넘어갑니다. 우선 신규 수주 등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주 번호가 나오고 내 건을 등록한 걸로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면 수주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Yes를 누르면 수주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량의 변화나 단가의 수정 정도를 간단하게 마치면 수주의 입력이 끝났습니다. 수주에서의 진행은 세부 내용 탭에 있는 공급 방법에 따라서 재고는 재고 예약을, 발주는 구매 발주, 생산은 생산 지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고 지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겠지만 유통회사의 특성상 수주와 동시에 출고 지시, 매출 거래 명세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방법이 생산인 경우는 가급적 생산 완료 후에 출고 지시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공급 방법이 재고일 때는 재고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하면 가용 재고에서 제외되며 예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세부 내용 탭에서 하단 버튼 두 번째 줄 첫 번째 버튼이 재고 예약이 있습니다. 누르면 재고가 나타나고 선택해야 할 수량은 1개입니다.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아래쪽에 재고 예약 내역이 나타납니다. 재고 리스트를 살펴보면 재고 수량은 19개인데 가용 수량이 재고량은 20개인데 가용 수량은 19개입니다. 여기서 예약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방금 예약을 잡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재고 예약의 해제는 아래쪽에 재고 예약 해제 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공급 방법, 구매와 생산의 진행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에서 출고 지시로의 진행은 견적에서 수주로 진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수주 탭 또는 세부 내용 탭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 출고 지시를 클릭하면 신규 출고 지시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물류 창고를 지정해야 하고 저장하시면 출고 지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출고 지시로 가보면 이렇게 출고 지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고 지시 화면은 사무실과 현장에서 공유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고 실적을 등록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출고 지시서의 세부 내용으로 가면 아까 예약을 해 놓은 품목이 이렇게 보입니다.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출고 전환을 누르면 됩니다. 예약을 출고 전환하겠습니까 했으면 이렇게 출고로 바뀝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재고의 경우 수주에서 예약을 했으면 전환만 해주면 되고 예약을 걸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출고 등록 버튼을 눌러서 아까 예약할 때처럼 재고를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예약을 걸어 놓은 재고가 출고하기 불가능할 때는 예약 해제를 하고 출고 등록 버튼을 눌러 재고를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급 방법 구매인 경우는 발주 입고를 거쳤을 때 자동으로 예약이 되어 있고 출고 전환만 해주면 됩니다. 공급 방법 생산인 경우도 생산 지시, 생산 실적을 거친 후 자동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 역시 출고 전환만 해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품 라벨과 포장 라벨의 발행 및 부착을 할 수 있고 샘플을 보겠습니다. 제품의 라벨은 회사마다 제작을 따로 해야겠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 포장 라벨은 이건 파레트 라벨일 텐데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출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출고 재질과 사이즈가 실제 출고된 재고와 다를 때 출고 재질, 사이즈 반영을 해서 거래명세서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고된 상품의 시험 성적서를 인쇄할 수 있고 이렇게 원본 대조필의 스탬프 모양을 거래일자, 중량을 포함해서 어떤 위치에 성적서의
그 여백 부분에 이중인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출고 등록하면은 사용자의 권한 부여를 통해서 현장 작업자는 실적 이외의 지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확인한 후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그나마 또 실적 수정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의 작성은 출고 지시에서 매출로의 진행은 견적에서 수주에서 진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고 지시 탭 또는 그 세부 내용 탭에서 선택 매출 등록을 하거나 지금은 출고 지시 탭에서 전부 매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매출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매출 번호가 나왔고 매출 거래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수량의 수정이나 뭐 이런 정도의 수정 정도를 할 수 있겠고 거래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명세서는 항목이 4줄 이하일 때는 이렇게 A4 용지를 반반해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인쇄를 하게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4줄이 초과하게 되면 A4 용지 한 장에 하나씩 출력하게 됩니다. 매출 유형이 수출일 경우에는 통관 입력을 눌러서 통관 일자와 BL 넘버를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서비스가 개통된 회원사에서는 거래명세서의 그 전송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계산서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업 업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회사의 개발 의도를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출고 지시를 인쇄하거나 수기로 출고증을 작성하여 사무실의 직원이 현장 어디에선가 일하고 있는 작업자를 찾아서 갖다주고 작업자는 재고가 없는 걸 출지를 내리면 바로 응답을 하겠지만 태반이 출고한 다음에 출고증의 결과를 기록해서 점심때 한번, 퇴근 전에 한번 한꺼번에 사무실에 갖다주는 형태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무실 직원의 안전 문제와 업무의 효율성, 자료의 적시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퇴근 시간에 모아서 갖다 주게 되면 누구는 퇴근을 하는데 누구는 남아서 결과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록해준 내용의 불확실 또는 불충분한 내용으로 인해서 퇴근하고 없는 사람한테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21세기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80년대에나 하던 방식대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우습고 현장 작업자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화면 서너 개 이용하여 재고를 고르고 실적 숫자 몇 개 입력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각은 사무실에서 좀 오래된 PC 한 대와 프린터 한 대를 현장에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출지를 작성해 놓으면 현장에서 인쇄하고 출고 결과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다 뜨기 때문에 앞에 나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대표님이나 관리자는 사무실과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